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 이제 재택근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재택근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캘린더입니다. 캘린더를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는 달력이죠. 달력인데 구글 캘린더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계정이 하나이지만은 뭐 개인 캘린더도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 캘린더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캘린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캘린더는 소유권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관계이고요. 만약에 그 회사 전체 그 공지사항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총무팀의 담당자가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사장님이 만드시기에는 사실 좀 그렇죠. 총무팀 담당자가 회사 전체 내부 캘린더를 만들고 그 캘린더의 소유권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뭐 그 캘린더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수정 권한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조회만 주시면은 뭐 아주 일정도 꼬이지 않고 전반적인 회사 캘린더, 복잡한 캘린더를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캘린더는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메일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드라이브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캘린더 중심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그 서비스들이 다 사이드바가 있어서 사이드바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보통 여기를 통해서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메일 중심, 이메일 중심으로 일하지만 캘린더도 봐야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우측 사이드바의 캘린더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좋은 그런 포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포탈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앱을 설치를 하고 나의 계정을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알람 이런 거를 수시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캘린더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그 사람들마다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스위치, 일하고 뭐 답변하고 또 내일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시간에는 업무 집중도를 높여서 이걸 해야 되니까 나는 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방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방해 금지 시간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 잡는 시간 그리고 그 약속이 겹칠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외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계속 이 컨택이 오면은 업무가 끊어지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업무 생산성,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나는 이 시간대는 뭐 회의나 아니면은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 시간에만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약속 시간대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글 캘린더에 들어오시고요. 이 만들기에 보시면은 뭐 그냥 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벤트, 부재중, 일정, 할 일, 뭐 약속 시간대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부재중입니다. 부재중은 내가 어디 외부에 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 재택근무를 하니까 다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시면은 여기 중간에 회의를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한테 회의를 하자고 인바이트가 왔을 때 그걸 굳이 다 거부를 할 필요 없이 나는 이 시간대 만약에 뭐 우리가 재택근무니까 사실 이제 출퇴근도 필요가 없으니까 8시에서 10시까지는 나의 시간으로 가겠다. 물론 월요일날 뭐 정기 미팅을 한다면은 뭐 화요일부터 금요일 8시에서 10시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때는 약속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하겠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는
부재중으로 하겠다. 그래서 집중 업무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10시까지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회의에 대해서 인바이트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각각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공개는 전체 공개. 여기에서 전체는 회사죠. 회사 전체한테 내가 공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시간대에 들어오는 것은 다 이제 거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집중으로 일하고 싶은 시간들을 계속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초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하는 시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업무 회의, 그리고 시간은 10시, 11시에서 12시 좋죠. 자, 참석자를 추가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참석자를 초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를 하나 벌써 추가가 됐네요. 자, 미트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설명 회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은 초대받은 이 상대방한테 이제 이메일이 날아가는 거죠. 이메일이 보내지고 그 사람이 참석, 뭐 미참석, 미정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제 캘린더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사람이 만약에 많을 때 경우에는 참석자를 먼저 정해서 그 참석자의 일정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티처의 일정을 한번 뭐 이렇게 자, 검색을 해서 시간 찾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 사람들의 시간 약속 일정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뭐 2시에 없다 그러면 2시로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2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전체 일정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들, 모든 임직원들이 사실 캘린더에다가 회사 일정을 잘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굳이 전화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메일로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그 캘린더 안에서 다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많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은 자, 오히려 여기에서 나는 이 시간에 가능해 라고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바로 약속 시간대이고요. 약속 시간대에서 외부 회의 가능 시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것은 한 15분 단위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또 너무 길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15분 단위로 해주고 또 15분 단위로 요번에는 뭐 30분짜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30분짜리로 뭐 하나 해서 이것도 약속 시간대 이건 내부 업무 협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상대방한테 보일 때는 나의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약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속 시간대를 정해 놓으면은 상대방에서 이렇게 약속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시간에 좀 이렇게 협의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 시간에 해서 뭐 약속 협의 예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상대방한테 또 메일이 가면서 요 시간대는 아예 그 회의 시간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메시지들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시간대에 누구랑 약속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재택근무에서 캘린더를 이용한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상대방을 초대를 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방법.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세 번째로는 협의가 필요한 시간대에는 약속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캘린더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전화로 하시고 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문자 보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캘린더로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읍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